이 대장동 사업인 경우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금융사 컨소시엄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성남이틀 많이 친숙해지셨죠. 그리고 오등봉 사업인 경우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오등봉 아트파크가 제주시와 함께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이 토지 수용 그리고 인허가 절차를 행정에서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리고 두 사업은 또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인 경우에는 역사가 참 길죠. 2004년 LH에서 공영개발하기로 했다가 2010년 민간개발로 바뀌었죠. 다시 2015년 민관 공동개발로 결정됐습니다. 오등봉 사업 역시 마찬가지인데 2016년 제주시에서 아파트 개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백지화됐다가 네. 됐죠. 그리고 2019년 제주도의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 계획에 따라서 100% 도시공원으로 바뀔 예정이었다가 네. 올해 전체 부지 가운데 12% 면적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제 두 사업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점은 뭔가요? 이 대장동 사업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돈 아닙니까? 이 돈을 네. 둘러싼 문제 때문인데 대장동과 오등봉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원하느냐 이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은 확정 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네. 즉 사업 결과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5,500억 원을 성남시가 갖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이 전부 현금은 아닙니다. 이 배당금과 사업관리, 위탁 수수료 등으로 한 2천억 정도 받기로 좀 했고요. 나머지는 공원 개발과 터널 공사 등으로 이른바 기부 체납이라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 반면 오등봉 사업은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신익환 기자가 사업자는 608억을 받는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100억 원이 제주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제주시는 기자회견에서 초과 수익을 100% 받아내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과 수익은 받을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과 수익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와 사업자 간의 협약서를 보면 사업자는 초과 수익분을 제주시에 무상 기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자에게 수익률 8.91%를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정산 결과 100억 원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8.91%인 8억 9천만 원을 사업자가 갖고 나머지 91억 1천만 원을 제주시가 갖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익 총액이 아니라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수익률 계산 방식이 대단히 복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수익이 800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수익률이 얼마가 되죠? 뭐 한 10%? 그렇죠. 네. 10%가 되죠.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수익률의 8.91% 그러니까 총 수익의 89.1%인 713억 원 가량을 가져가고 제주시는 나머지 87억 원에다가 공모 과정에서 약속받은 게 있거든요. 공공기여 투자비 100억 원을 제주시가 받기로 했는데 합쳐서 187억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 정산을 해보니 수익률이 8.91%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시 몫은 100억 원? 100억 원으로 그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정산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사업자 입장에선 그런데 이게 비용이 늘어나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8.91%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비가 늘어나거나 공사 비용이 늘어나도 아파트 분양 가격 인상으로 해결하면 그런 구조입니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렸을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긴 하지만 최근에 제주 지역 부동산 흐름을 보면 결코 손해 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비용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보는 정산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협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업 완료 후에 60일,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60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방법, 절차 등에선 별도 협의하기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제주시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단계에서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 그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부풀리는 부분을 1차 검증을 하고 그리고 공사 단계에서는 아까 이제 저희들이 브리핑 한 바와 같이 그 건설 사업 관리를 제주시가 직접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감리를 통해서
건설사업 관리를 통해서 공사비를 검증하고 준공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그 공인 회계사 쪽으로 정산을 하지만 이 사업자가 편법 정산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정산할 부분도 좀 방지할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법 정산을 막을 그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렇죠. 뭐 아직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도 이 정산 작업의 경우에는 제주시가 선정한 회계기관에서 맡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업자가 선정한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다는 게 현직 회계사의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외부 감사는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회계 기록이 적정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는 게 주 목적이고 특히 이 건설 사업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건설비가 과연 적정하게 계약됐느냐 이런 건설비 산정 문제인데 건설비 산정 문제는 회계 감사에서 쉽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 역시 사업비 부풀리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인데 글쎄요. 그렇죠. 제주시가 이런 검증 의혹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결국에는 사후 정산 방식이 한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회계사도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잡아내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성남시가 이 대장동 사업에서 확정이익 보장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 점에서 대장동과 오등봉의 차이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앞서 설명드린 사업 시행자를 보시면 이 오등봉 사업은 건설회사 중심의 컨소시엄이고요. 대장동 사업은 건설회사 없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하면 장점이 뭐냐면 낮은 금리로 자기들이 금융기관이니까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그리고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등봉처럼 건설회사가 중심이 되면 시행사와 시공사, 즉 시공사가 건설회사가 되니까요. 네.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비용을 부풀릴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